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포탄, 탄약이 아주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포탄 좀 지원해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러시아와의 관계 등등 포함해서 우리 한국산 포탄, 즉 한글이 적힌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 적힌 이런 포탄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포탄을 팔고 미국은 자기네들 창고를 그거로 대신 채워넣고 그 대신 그 창고에 있는 걸 우크라이나로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냥 쓱싹 가버렸네요. 이게 지금 이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의 일행이 탄약창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지금 나온 소식인데 제가 저희들이 완전히 그냥 생생하게 알려드리겠고요. 또 북한은 거의 300만 발에 가까운 각종 포탄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강력한 탄약인 미사일, 그 미사일 중에서도 화성 11형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거, 그거 토탈 50발을 쐈는데 그 50발이 어떻게 된 건지 검찰청,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검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러시아에서 시작되어서 좀 쉬나요? 병력은 좀 적습니다. 58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한 대밖에 없네요. 장갑차 11대 격파, 차량 34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15문 격파, 무인 항공기 34대 격추, 미사일은 -1. 이건 또 뭐냐? 플러스가 아니고 어제 알려드렸던 전과에서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게 오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빼고 해서 뒤로 백 이렇게 해서 이게 제법 정직하게 우크라이나는 알려주는 것 같네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1이다. 어제 거 취소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전과가 있고 보시다시피 전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전선에 있는 장병들, 야 니들도 와서 빨리 투표해. 그리고 2번 찍어. 그리고 그거 투표용지 접지 마. 자, 이렇게 해서 투표하느라고 이렇게 좀 적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크라이나군은 총 76회의 교전을 했고 적의 공격을 격퇴 중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76회 중에서 58회 격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부 내륙의 빈니차의 주택가에 드론 공격을 해서 또 민간인 지역을 타격했다. 이 드론은 이란제 샤히드 136 드론이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50발을 사용했는데 오차가 심각하더라 라는 건데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일 장거리 타격 전력을 계속 축적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흘간 러시아의 정유시설 12%를 그냥 깎아버리고 이런 것들 이게 다가 아니다. 좀 이따가 정말 큰 거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드론으로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또 이 우크라이나도 대통령 선거 건너뛰어 버리죠. 그러면 몇 년 그냥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가면서 값싼 드론 계속 생산해서 러시아 본토를 여기저기 때리고 그러면 러시아도 지금 이 평시 경제가 올스톱되고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했죠. 그래서 징발하고 또 중화학 단지 이런 것들은 군수품 생산하는 거로 전환시켜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아주 오랫동안 계속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나라 망하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한 몇 달간 이 작년 10월부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관심 그리고 미국의 관심 등등 해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로 쏠린 그 순간부터 우크라이나가 전황이 불리하게 됐죠. 그런데 저는 이러다가 결국 러시아가 기진맥진해지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전으로 가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
뭐 우크라이나가 더 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라를 지키는 건데 러시아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뭐 정권 교체 그리고 국군 쇠락 수십 년 동안 재개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독일의 라인메탈사죠. 포탄도 생산하고 전차장갑차까지 생산하는 그런 종합 방산회사인데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에 최소 4개 공장 건립 예정이다. 이 4개 공장은 훅스 정찰 장갑차 생산 공장,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에 생산하기로 했죠. 구형입니다. 그리고 포탄 탄약 생산 공장, 그리고 앞으로 KF-41 전투장갑차, KF-51 차세대 전차 등등 해서 여러 모델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많이 찍어낼 거야 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산 155mm 곡사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첫 도착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산 포탄을 미국이 돈을 주고 사가면서 이거 절대로 그냥 주진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산 155mm 고폭탄이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 밝혀졌을까요? 찰스 브라운 미 합참 의장이 미 육군 탄약창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따라간 기자들이 마구마구 질문하죠. 아니, 한국산 포탄이 이 우크라이나로 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한국산 포탄을 받고 또 미국산 포탄을 대신 보내주고 하는데, 그 미국산 포탄도 지금 이 탄약창에 재고 다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거 어떻게 해서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포탄 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에서 탄약창의 관계자가 원래는 한국산 포탄을 우리가 쓰고 우리가 쓰던 준비하고 있던 미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려고 했는데 그거 지금 다 쓰고 없어서 한국산 포탄을 여기 껍데기에 한글 이거 다 지우고 도색만 새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줬다라고 거기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것이 다 밝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몇 발이 갔다, 이건 지금 몰라요. 그러나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갔다라는 것은 탄약창 관계자가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뭐 완전 팩트죠. 한국산 포탄이 대단히 훌륭한 전과를 올려주기 바라고, 기왕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갔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화끈하게 그냥 우리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럽에서도 유럽 평화유지기금 그 50억 유로 7조 2천억 원 그거 가지고 포탄 사고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국산 포탄 사서 보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한국산 포탄 최고 아닙니까? 자, 미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안 610억 달러죠. 이거 그냥은 안 되고 수정안을 상정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자, 이래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의안 상정 발의안을 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어요. 하원 의장이 상정을 안 해주니까, 공화당이죠, 하원 의장은 상정을 안 해주니까 공화당 한 명이 이 서명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체 다 참여하고 공화당에서 5명만 참여하면 이게 가결이 돼버려요. 근데 한 명이 지금 나섰죠. 4명만 포섭하면 가결돼 버려요. 트럼프 대통령을 죽자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원 의장은 그렇게 되면 자기의 정치적 위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수도 상정해 줄 테니까 그냥 하지 말고 수정 좀 하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냐? 610억 달러 전체를 무상 지원해 주자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차관으로 주자를 상정하겠다 이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다가 차관으로 어떻게 610억 달러를 줍니까? 그럼 우크라이나가 그걸 받아서 갚을 능력 사실 힘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무상 지원, 일부 차관 뭐 이런 식으로 좀 절충이 나오지 않을까. 절충 그게 또 정치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들어가서 전세가 역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 한다면 그 책임은 크렘린에 있다라고 하는데, 프랑스 르몽드지는 마크롱 대통령이 작년 6월부터 파병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욱하고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병 만약에 우리가 하면 그거 러시아 니들 책임이니까 좀 적당히 해라 지금 이야기죠.
자, 메드베데프, 과거 푸틴이 초창기 재선하고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한번 쉬고 총리할 때 대신 바지 사장, 바지 대통령 해줬던 메드베데프, 지금 국가안전보장 회의 부의장이죠. 의장은 푸틴이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휴전 이러니까 그래 휴전 오케이. 자, 이 아니야 그러면 서방 세계에 6대 평화 조약을 조건을 제시했는데 기가 찹니다. 1. 키예프 정권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항복.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정권이 완전히 그냥 무조건 항복하라 이 말이고. 2. 우크라이나 전역의 완전한 비무장화. 3. 우크라이나 전 영토의 러시아 연방 귀속. 와, 말도 안 되죠. 4. 우크라이나 모든 헌법기관 즉각 해산 및 임시의회 선거 실시. 그러니까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니 뭐 의회 또는 뭐 입법부, 사법부 등등 뭐 있겠죠. 즉각 해산하고 임시의회에서 선거 실시해서 젤렌스키 쫓아내라 이제 이 말이죠. 러시아의 전비와 피해에 대한 온당한 전쟁 배상금 지불. 그동안 전비 쓴 거 이거 다 물어내고, 그리고 또 피해 보상금 뭐 다친 사람, 사망한 사람 그거 다 니들이 전쟁 배상금으로 지불해내 이야기고. 6. 미국과 나토의 키예프 정권 나치 규정 및 강제 탈나치화 사업을 시행하자. 이게 지금 협상 조건인데, 이게 뭐 작년에 한참 러시아가 궁지에 몰려있을 때 제시했던 그 협상안은 지금 현재 전선에서 휴전하자, 한국식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 그거 다 가고 지금 자기네들이 유리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건 뭐 약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 마린카 방면에서 공세를 재개했는데 지금 이 공세는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스라엘 보겠는데요. 역시 북부 지역에서 계속 폭격, 중부 지역에서도 폭격, 라파, 이집트로 들어간 입구죠. 여기에서도 뭔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사자는 없습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협상팀을 파견했는데 휴전 때문이죠.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 카타르는 하마스가 제출한 이 휴전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협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6주간 일단 휴전, 그 6주간 휴전하는 조건으로 40명의 노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40명의 인질 석방 뭐 이런 거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유엔 대표부는 이스라엘 휴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작성 중이다라는 건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휴전 촉구하면 이건 중국과 러시아도 오케이 하죠. 그래서 이 거부권 그 상임이사국들이 안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듣지 않겠죠.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데, 이스라엘은 길을 잃었다.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네타냐후 정권을 갈아치워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질 협상 하자 그 말이죠. 하레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 징집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텔아비브에서만 10,000명 정도의 이 시위대가 뭐 극렬하게 반 네타냐후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진짜 네타냐후 정권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와중에 하마스 보건부, 그 하마스들이죠. 이들이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준다고 하면서 트럭 주위로 주민들이 모이더니 헬기로 위에서 총기로 난사해서 아주 잔인하게 100여 명을 사상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말이 안 되죠. 아니, 사람을 모아놓고 이스라엘군이 헬기로 기총을 쏴서 100여 명을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사진, 증언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하마스 보건부가 밝힐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자지라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합니다. 다른 언론들은 받지도 않아요. 근데 알자지라만 보도를 합니다. 이래서 제가 한참 방송 출연 많이 할 때 알자지라가 저에게 인터뷰 요청하면 저는 안 해줬어요. 왠지 찝찝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주재 체코 대사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봉쇄하고 있다고, 또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본 거예요. 가자를 봉쇄해서 구호품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주민을 통제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알자지라 이런 데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그런 게 없네.
라고 체코 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병하자라고 체코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했죠. 또 이스라엘에서는 체코 대사가 이런 아주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저는 이 체코가 굉장히 호감으로 확 떠오릅니다. 자, 후티는 해상교 통로 공격 범위를 희망봉까지 확대할 것이다. 아니, 후티의 이 예멘 남부 후티 장악 지역에서 희망봉까지 6,000km예요. 그리고 도저히 6,000km를 뭐로 공격하겠다는 거냐? 지금 여기 이 남쪽은 그냥 무인지경이니까 그냥 배 타고 가서 모선에서 이제 자폭 드론이나 뭐 이런 거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선들이 수에즈 운하뿐만 아니고 희망봉을 돌아서 여기저기 가는 것까지 다 차단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미국은 예멘의 11개소를 폭격했다고 합니다. 후티 군사시설이죠. 그래서 지대지 미사일 사이트 8개, 그리고 드론 발사기 2개를 파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 완전히 그냥 허당이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3월부터는 북한제 미사일 사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검찰이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북한제 미사일 사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제 미사일의 충격적인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약 50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영토 공격에 사용했으며 대부분의 북한 미사일의 품질 상태가 대단히 형편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올렉산드르 필차코프 하르키우주 검찰청장이 현지 시각 3월 14일 밝혔습니다. 필차코프 청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중앙 매체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이번 전쟁 기간 중 러시아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다수와 300만 발 이상의 각종 포탄 등 광범위한 군사 패키지를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장은 러시아는 약 50여 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영토 공격에 사용했고 관내에서는 1월 2일과 2월 7일 두 차례 화성 11 탄도미사일 발사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추가 사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북한제 탄도미사일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해당 미사일이 7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도 북한제 미사일은 제어 장치가 대단히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 측은 하르키우와 키우 등에 떨어진 북한제 미사일들이 대부분 목표물로 추정되는 좌표에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졌고 이는 제어장치 불량으로 인해 공산 오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키우에서는 시가지에 5km 이상 떨어진 야산에 떨어진 화성 11라 미사일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하르키우 검찰은 러시아군이 사용한 북한 미사일들은 품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며 이 때문에 발사 후 공중에서 스스로 폭발한 미사일도 여러 발 식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이 발사 후 공중에서 폭발하는 케이스는 북한이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인데요. 해당 결함은 북한의 산업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소재 가공 기술 부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십 발의 실전 사용 기록에서 과도하게 큰 명중 오차와 여러 건의 공중 폭발이 연이어 식별됐다는 것은 북한이 자랑하는 이 최신형 탄도미사일이 실전 사용이 어려울 만큼 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러시아가 왜 북한제 미사일에 치를 떨며 추가 구매를 중단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무슨 CP가 공산 오차가 5km. 과거에 스커드 미사일 그 공산 오차가 너무 형편없어서 명중률이 타겟팅 한 대부터 1에서 2km 떨어진 곳에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한 개 공군기지를 타격하려면 한 발 쏴가지고는 안 되니까 6발을 동시에 쏴서 그 중에 한 발이라도 활주로에 떨어지면 대박. 이게 이제 북한의 한국 공군기지 공격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리춘희 아나운서 그 할머니가 계속 그런 이야기 해서 대단히 향상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르키우주 검찰에서 아주 친절하게 보도를 해줬네요.
그래서 하르키우 도심 도로변에 떨어진 화성 11라 잔해인데 도심을 때리려고는 안 했겠죠. 그러면 그 어딘가에 군사시설을 때리려고 했는데 그게 군사시설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발이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그냥 폭발했답니다.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것은 추진체가 불량인 것이죠.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떨어져서 맞는 것은 추진체 플러스 제어 장치가 불량이란 말이죠. 자, 여기 키우보다 더 서쪽 외곽에 부차라고 있죠. 과거 전쟁 초기에 부차까지 러시아군이 들어왔다가 러시아군 도망갈 때 부차 지역이 완전히 학살했던 바로 그 지역이 부차 아닙니까? 그 부차를 왜 때리겠습니까? 이 야산에다가 키우를 지나가서 그냥 맞아버린 겁니다. 5km 떨어져 있었대요. 뭔가 이 탄으로부터 뭘 때리려고 했을까 하면은 우리는 모르는 중요한 것이 인근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5km 떨어져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위력은 또 세 보입니다. 물론 뭐 완전히 흙밭이긴 한데 이렇게 크고 깊은 화구가 생겼습니다. 엄청나죠? 자, 이런 게 어딘가에 명중했다면 큰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야산에 뭔가가 군사시설이 있는 곳으로부터 5km 떨어진 곳에 자기 혼자 그냥 이러고 있었던 북한제 미사일. 그러니까 명중률 형편없고 중간에 가다 떨어져서 아무 이상한 사고나 내고 그래서 이걸 돈 주고 산다고 해서 이제 50발만 들어왔다가 추가 구매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데 외형은 이스칸데르하고 너무 흡사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그 다음부터 이거 안 하고 진짜 이스칸데르 타는 몇 발 없지만 좀 다 쓰고 그래서 그 이스칸데르로 이렇게 패트리어트 포대의 발사기를 정확하게 명중시켜 버렸었어요. 이게 이제 화염이 튀는 모습인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는 이렇게 정확하게 날아갔는데 북한제 짝퉁 이스칸데르는 5km 또는 가다가 중간에 알아서 터져버리고 공중 폭발해버리고 이런 탄약이더라.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형편없는 성능과 신뢰성이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망작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